말하자면 정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자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전략적인 접근보다는 전술적인 접근에 집착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안보 문제 관련해서 북핵 위협이라고 하는 외부 위협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우리가 군사력을 증강해야 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확정 억제도 확인했고 한미일 협력도 확인했고, 문제는 거기서 멈추면은 하수라는 겁니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첫 번째는 군사력 증강이지만 두 번째 단계는 위협 자체를 감소하는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협이 북한의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유, 배경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대화와 협상 아니면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 자체를 감소시키는 노력도 동시에 병행을 해줘야만 이것이 안심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고수의 방법인데, 이번에는 한미일 삼국협력에 집중을 했고 북한 또는 북한과의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위협을 키우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회담이 끝났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싸움이 되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한미일 삼국협력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논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할 때 논리적으로 빈약해질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비핵화했으니까 너도 비핵화 차례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전략핵 잠수함, 핵무기가 탄두가 실려있는 탄도미사일이 있는 잠수함이 들어갔을 때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위반된다라고 북한과 중국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고, 또 핵 잠수함이 한반도권에 전개됐을 때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중 간의 군사적인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잠수함이 어디를 다니는지 사실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분명히 한반도 해역에도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을 때 미중 관계 속에서 중국이 반발할 수 있고, 그것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고, 지금 한중 간에 논의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논의를 지연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더불어서 일본과 더불어서 해양국가라는 특성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더불어서 대륙국가의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오직 해양국가에만 집중하는 균형이 깨진 불균형적인 대응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증진은 좋은 방향이지만 이것이 북중로의 협력을 과도하게 강화시키고 한중 관계 악화, 한러 관계 악화, 남북 관계로 악화로 이어진다면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잘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과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외교 정책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교 협상의 정당성은 바로 국민과의 소통에서 나오는 것인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여당도 있지만 야당도 국민을 공식적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실질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중요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국회와 야당 지도자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지지와 협력을 호소하는 절차를 반드시 해야 하고, 끝나고 나서도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지지와 협력을 호소를 해야만 이것이 되는데, 이번 정상회담 절차를 보면 사전이나 사후에 국회 또는 야당 지도자 또는 언론에 대한 브리핑이 매우 빈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여당의 지도부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선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국민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야당의 대표도 반드시 초청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아쉽고, 예를 들어서 아까
반도체법이라든가 전기자동차 같은 것이 미국 국내 정치 구조로 볼 때 도저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이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반영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국회나 야당 지도자에게 사전에 비공개 브리핑을 대통령이 진실하게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도 이해를 바란다라고 부탁을 했다면, 야당의 반대라든가 야당 성향의 전문가들의 어떤 격렬한 비판은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회담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절차, 또 정책 홍보라는 절차에서 윤 대통령이 실제 한 것보다도 더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아직도 시간이 늦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런 것들을 잘 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역사의 기록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 속으로 연결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가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만 부르지 말고 애플 파이를 좀 가져와서 좀 나눠주시면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김연경 위원장님한테 다시 마이크를 돌려서 앞으로 한미 간의 특히 경제 협력을 통한 그 협력을 증진하고 또 한국과 미국 간의 후속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바람이라든가 그 역점을 둬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연경 위원장님. 예. 저 화면장 켜주시고요. 저 어리시죠? 예, 말씀하세요. 호텔에 있어갖고 이게 좀 와이파이가 인터넷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끄고 얘기하는 게 네. 저는 지금 미주 한일 상공회에서 총연합회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저희가 10월달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세계 한상대회를 개최합니다. 바로 그 한상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외국에서 열리는데 미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한상대회의 목적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1년간 동안에 노력한 결과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한 350개 정도 지금 참여한다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충청북도만 제외하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산 여러 도가 지금 다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 중기부, 중소기업 중앙회 협조 아래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법이 강화돼도 개인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수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한상 세계 여러 개 계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한국 중소기업들 우수한 제품들이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라고 저희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도 워싱턴주에 머무는 이유도 미 상무부에서 셀렉트 USA라는 엑스포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는 각 주에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주지사, 경제개발국장이 직접 나와서 홍보를 하고 회사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입니다. 저는 그런 주지사나 경제개발국장을 만나면서 이번 대회에 참석하셔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사 이런 그 부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자국 우선의 법이 선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기회를 위기도 기회를 삼을 수 있으니까는 10월 행사에서 여러 곳에 계신 한상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이번 대회를 좀 빛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준 이사님 계시지만 세계 환상대학 저기에 비수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지금 현장에 몇 명이 나와 계시고 또 화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한 코멘트나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수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아시아 전체가 위험에 빠지며 역사의 퇴보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양국 간의 또 양국 국민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만남이었고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느낀 그 공감은 미국인들과 미국의 정치인들과 경제인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 기업, 지금의 역할, 문화, 모든 예술 분야 중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도 21세기 교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이며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거듭된 확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미국에 와서 미국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자신있게 대한민국의 현재 정체성을 선언했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민족, 특히 미주 쪽에 있는 한인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며 크게 환영한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주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본국과 해외 분권 사회 모두가 매우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더 좋은 그런 외교적 성과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лек디스코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걸 배웠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장 박동철 박사님이나 오늘 피조가 해주신 마선택 우리 박사님 지금 선택을 잘해서 잘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기진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견하는 것이 한판승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식 발표문이라든가 선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을 두고 그 상대가 어떤 조치를 해오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장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도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당장 우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의 그 동맹이 강화돼가 가고 있는 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챙겨야 많은 경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데 내일부터 아마 기시다 총리가 또 한국에 와서 한일 정상회담 의상들이고 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것을 볼 때 좀 긍정적인 것들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지나치게 극찬도 문제이지만 우평도 문제인데 이런 우평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부가 좀 아까 우리 왕선택 박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대통령 개인의 의견, 사적 의견과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민이나 국가로부터 이익받은 그런 역할을 대통령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회와 그리고 야당과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은 정부의 대통령의 소통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이 정상회담이 윤 대통령 개인, 미국에서의 전대가 윤 대통령 개인의 후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익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교에서만은 그래도 여야가 좀 하나가 돼서 같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역할을 손잡고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정말 세 분 좋은 탁월하신 그런 판단력과 많은 정보로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히 해외에 계신 여러 우리 동포 지도자들 참 불편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모처럼 이렇게 줌으로 남은 얼굴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게 그렸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우리 집 가운데서 열리게 되는 처음으로 정부가 하는 해외 한산회의에서 여러분 직접 이렇게 만나서 많은 대화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동맹의 70주년을 맞으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분명한 것은 한미 동맹이 그동안 진화하고 발전해왔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것은 우리가 70년 전에 일방적인 그 후원 수혜 관계, 패트론 클라이언트 관계라고 얘기하죠. 일방적인 후원 수혜 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되면서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전략적 분야에서 우리가 위상을 확보하게 되면서 대등한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과정을 발전하게 됐다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안고 있는 그 확장 억제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 과학, 기술, 우주, 교육 협력 얘기까지 많은 어젠다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찰을 하고 또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저희가 논의에서도 제기됐지만 지금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북한은 어떻게 이거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 화가 난 것으로 지금 얘기해주는 중국, 러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달려야 될지 이런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공공외교를 확장하는 문제, 또 국내적인 그런 소통의 문제도 앞으로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보면서 계속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준호 이사장님 그리고 권영 사무총장님 감사드리고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패널로 수고해 주신 박선택 박사님, 미국에서 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성경 선생님과 또 다른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 수고를 하셨고요. 끝내기 전에 그래도 그 사이에 잠깐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광저우의 이영경 회장님, 이정묘, 오렌지 샌디에고의 평통위원님, 감사드리고 설규정, 중국 부의장님 감사드리고 또 시작부터 처음까지 우리 정성덕 샌프란시스코 지회장님, 그다음 우리 김정배 회장님 작년에 한상대 하시다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또 처음으로 미주에서 열리는 그 한상대회에 좀 많은 조언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김현경 기업유치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스라든지 한국에서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현경 위원장님께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오늘 이 자리가 오늘은 뭐 이제 급하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김현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또 이 경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상대회를 앞두고 각 분야의 사업 설명회도 앞으로
전문가 추천 토론회지만 이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 설명에도 좀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우리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일일이 금연 못하더라도 제 마음을 좀 빌어주시고 박수로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